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도 어제 미국이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해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어제도 없던 이슈가 오늘 생기겠습니까? 그죠? 사실 오늘도 별일 없어요. 오늘도 평상시 제가 말씀드리는 별로 할 말 없는 장이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계속 할 말도 없는데 뭐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도 할 말 없는 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방송이 어쩌면 목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 영상이 가치가 생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할 말이 없는 날이 계속되는 게 사실 그 주가 상승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게 길어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잘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특징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2년간은 사실 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였고요. 지난 2년간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였고, 원래는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냐면은, 원래는 여러분들 그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습니다.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코스피, 그러니까 선물 월봉인데요. 대충 뭐, 여러분들 이거 확대 안 해서 보셔도 다 아실 겁니다. 상승 몇 년간 이어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6개월 동안 하락하고요. 또 다시 상승은 몇 년간 이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뭐 위기 같은 거 잠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특징이 그래요. 상승은 의심을 갉아먹으면서 짜불짜불 저게 언제 저렇게 오르나 싶을 정도로 짜불짜불 오르고, 빠질 때는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오른 거를 단 몇 달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그 상승폭을 전부 다 뒤돌려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처럼 시장이 강하면은 네가 말하는 도대체 그런 조정은 언제 오고, 이 조정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냐 싶지만은, 또 때가 돼서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은, 사실 지금 여기서부터 한 달 동안 올랐죠. 그죠? 이번 1월 달에 오른 게 이 빨간 선 이후에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1월 달에 올랐던 거 2일, 3일이면 다 빠질 수도 있어요. 2일, 3일이면 다 빠질 수도 있어. 원래 주식의 상승은 길고 느리고 하락은 굉장히 짧고 굵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하락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사실 그냥 어제는 이제 저도 짜증나고 해서 좀 제 바램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이제 그만 오르고 좀 조정 나와라. 그런 생각으로 좀 어제는 좀 방송을 했던 것 같고, 음, 대략적으로 뭐 오늘은 이런 얘기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시초가의 중요성 정도 얘기를 좀 드리고 마칠까 싶어요. 시초가라는 거는 이제 아침 9시에 동시호가가 끝나고 나서 딱 그 어떤 가격이 형성이 되죠. 아침 9시에 첫 거래되는 그 가격이 시초가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가격이 시초가인데, 사실 이 시초가를 보면은 그날 많이 오를지, 그날 많이 떨어질지, 아니면 재미없는 평상시와 같이 흘러갈지, 대략적으로 좀 답이 나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주식시장은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 많은 경우는 시초가의 위치만 보면 어느 정도 그날의 분위기를 좀 미리 아침에 딱 시초가만 보고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맹신하면 안 되죠. 그죠? 맹신하면 안 되고 중간에 이슈가 나온다면 그 이슈로 인해서 더 오르거나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점들 감안하시고 들으시자면요. 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격을 보는 데 있어서 이 풋옵션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이거는 어떤 차트에 어떤 종목의 차트를 놓고 얘기를 해도 똑같습니다. 사실상 이 시초가의 위치가 지금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전일 저가, 그죠? 잘 안 보이실려나? 좀 더 확대가 안 되네. 네, 그냥 볼게요. 되네. 여기 보시면은 자, 1월 20일 날 어제였죠. 여기 어제였는데 어제 시초가가 어디였나요? 1월 17일 날 저가 부분이죠. 그죠? 1월 17일 날 아래 꼬리 부분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죠? 아래 꼬리 부분 잘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초가부터 이미 아래 꼬리 부분을 건드리고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그날 그날 이 매수세가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날 매수세가 굉장히 약하고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 선물이 뭐 시초가가 어떻게 선물이 어떻게 시초가가 나왔냐에 상관없이 솔직히 풋옵션이 이렇게 됐다는 건 풋옵션 밟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높게 나온 거긴 하거든요.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죠. 페이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초가를 보시면 대충 그렇다는 거. 전일 시초가보다도 훨씬 낮게 시작했고, 전일의 저가 부근에서, 전일의 아랫골이 있는 부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매수세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당연히 밀어버렸다. 오늘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로. 자, 현재 9시 36분이니까 이제 이거 오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오늘은 어때요? 일단은 전일 종가보다 살짝 높게 시작했고요. 저는 시초가보다는 좀 낮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몸통 내에서 어제 만들어 놓은 몸통 내에서 풋옵션이 일단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렇게 중간에 몸통 부분에서 이 시초가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제의 가격들 내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격대 풋옵션이 1.96이라는 이 가격대는 이 자리에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논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논란이 없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논란이 없이 이거는 매도 세력, 그러니까 주가를 아래로 떨어뜨리겠다는, 풋옵션을 죽여버리겠다는 세력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어제는 논란 없이 그냥 주가를 이렇게 쑥 밀어버린 거고, 풋옵션 죽여버린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다? 논란이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세도 제법 강하게 풋옵션을 받치고 있고, 매도세도 풋옵션을 제법 강하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시초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 어제 나왔던 어제 나왔던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그냥 테스트만 하다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중에 이슈가 없어요. 미국은 장중에 경제지표 발표, 중앙은행장의 어떤 언급, 그리고 각종 트럼프의 트위터 이런 걸로 인해서 장중에 이슈가 터져서 장중에 어떤 시장의 지지나 저항을 박살내버릴 어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국은 제가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봐왔는데 딱히 장중에 주식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드는 이슈 정도가 몇 개 있긴 하죠. 한국은행 금통위,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쐈다, 이 정도가 장중에 지수의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상 장중에 시진핑 연설급이 아니면은 없어요. 시진핑 연설급이 아니면 장중에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특이 요소가 발생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시초가만 확인을 한다면은 그냥 그날은 재미없는 날이겠구나 하고 놀러 나갈 수도 있고, 오늘은 좀 시초가가 좀 특이하네, 오늘은 좀 집에 있어야겠다, 좀 대충 이런 결정이 좀 내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원웨이장들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은 요날 1월 9일 같은 경우 이날 개파락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어때요? 자, 1월 8일날 저가보다 한참 낮게 시초가가 형성이 돼버렸죠, 이미. 그 얘기는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한 매도세가 출현했다는 거니까 풋옵션이 이렇게 밟힌 거고, 이게 원웨이입니다. 원웨이장. 1월 10일 날도 같은 논리입니다. 1월 10일 날 같은 경우도 같죠. 어쨌든 전부 다 비슷해요. 전부 다 비슷해. 풋옵션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의 저가보다 일단은 시초가가 낮다. 이거는 매도세가 논란의 여지가 없이 강하기 때문에 그날은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로 놓고 봐도 똑같죠. 반대의 경우로 놓고 봐도 똑같아요. 갭상승을 하더라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다만 너무 심한 갭상승은 의외로 매도를 자극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심하게 갭상승하면 뭐예요? 아침부터 갭상승해서 10% 먹었는데 안 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침에 너무 많이 뜨면은 그거를 이슈로 해서 팔아먹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엔간한 이슈가 있어서 갭이 많이 뜬 거나 아니면 엔간한 갭상승은, 그죠? 엔간하게 전일 고점을 넘어서는 갭상승들은 대부분 어떤 원웨이장을 기대하면 된다라는 거. 시초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초가 위치를 보고 대충 그날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사실 너무 이런 거를 맹신하지는 않는 게 좋겠죠, 그죠? 너무 맹신하지는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 좀 드렸습니다. 시장에 좀 조정이 나와야, 지금 솔직히 시장의 활기가 좀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좀 애매해요. 뭐 사기도 애매하고 들고 있는 사람 팔기도 애매합니다.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5일선 위에서 잘 놀고 있는데 왜 팔아요, 그죠? 안 산 사람들은 가슴이 좀 타들어가지만 그렇다고 신규로 진입할 수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신규로 누군가 매수를 해줘야지 가격이 오르는 건데, 신규로 매수할 사람들은 가격이 부담스러우니 못 들어오니 어쨌든 옆으로 처지게 되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5일선도 안 깨고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아직까지 좀 더 확인한다고 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정체된 상황이죠. 그죠? 뭘 하겠습니까? 이런 때에 그냥 저는 오늘도 놀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와, 오늘은 5G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네요, 그죠? KMW가 오늘 7% 오르고 있네요. KMW 7%, 오이솔루션 뭐 2몇 %, 서진 시스템 4몇 %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런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게 또 하나의 또 주목할 점이죠. 지금 제가 여기 노란 마크 붙여놓은 애들, 얘네가 사실 시장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죠. 얘네가 지수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친구들이고, 얘네가 지수보다 더 강하게 오르는 친구들인데, 오늘 모양이 어떻습니까? 오늘 삼성전자 보합에서 뭐 약보합 정도, 하이닉스는 강보합, 뭐 보합 이 정도, 리누공업 조금 오르긴 오르는데 코스닥 종목 치고 상승률이 1몇 %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삼성 SDI 마이너스 1%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코스피 지수도 강보합, 전기전자 업종 지수는 약보합, 선물은 하락입니다. 그죠? 선물은 하락이에요.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때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하죠. 시장 지수가 약하니까, 시장이 약하면은 튀어오르는 친구들이 뭐다? 5G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G 친구들이, 물론 앞으로 좋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시장의 그 돈의 흐름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돈의 흐름의 측면에서 시장이 오를 때 같이 올라야죠. 그죠? 어제 KMW하고 오이솔루션하고 서진 시스템 별로 안 좋았어요. 어제 서진 시스템이 어제 거의 장중 4%까지 하락했고, 오이솔루션이 어제 장중에 한 3.5%까지 빠졌었고, KMW는 어제 오르긴 올랐는데 한2% 정도 약하게 차트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오늘 안 좋아지니까 5G 테마주가 움직이죠. 자, 그럼 머리를 굴려봅시다. 시장이 좋을 때 내 주식도 같이 올라야지 좋은 거죠. 왜냐?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좋을 때 같이 좋은 주도주를 사야지만 돈 벌기가 쉬운 거죠. 그죠? 5G 테마주들 좋다고 사고 있는데 어때요? 시장이 선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갈 때 5G 테마주는 그냥 옆으로 기기만 했었죠. 물론 뭐 오늘은 오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고르실 때 철저히 주도주 위주로 하시라. 전기전자만 쳐다보셔야 됩니다. 뭐 화학이니 운수장비니 현대차니 뭐 이런 거 쳐다보시면 어떻게 된다? 돈이 안 들어온다. 지금 이익이 나는 업종은 반도체와 뭐 2차 전지도 이익이 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전지도 일단 2차 전지도 주도주로 지금 간택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익이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철저히 주도주 위주로만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길게 얘기해봤자 제가 딱히 뭐 없는 것 같고요. 드릴 얘기. 여러분들도 놀러 많이 나가세요. 네, 놀러 가세요. 회사 직장 다니시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시간 잘들 보내십시오. 네. 괜히 뭐 시장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움직인다고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죠. 마음 편하게 조바심 가지시지 마시고, 하여튼 전 오늘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항상 남겨주시는 리플들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